대표님, 예. 저 퇴사하겠습니다. 뭐지? 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에요? 저 이번에 인스타에서 공모주 광고를 봤는데요. 소액으로 5일 만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전형적인 투자 사기 당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진짜 믿을만한 공모주랬어요. 대리님, 그 로펌 다니면서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은 잘 아셔야 됩니다. 좀 일로 좀 와보세요. 신종 투자 사기 수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짜 주식 거래소나 가짜 코인 거래소, 그리고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금융사나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따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사기를 치는 수법에 해당하는데요. 대리님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수십 명 속해 있는 단체 밴드방이라든지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한 리딩을 받다가 공모주 같은 걸 청약해서 싸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입금하면 나 지금 1억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투자금을 입금받고 나서는 그 돈을 인출하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수수료를 내야 된다 하면서 또 입금을 하라고 하고, 입금해도 또 돈은 출금이 안 되고 또다시 입금하라고 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미래에셋투자증권, 뭐 SK증권, 우리투자증권 같이 국내 증권사를 사칭하고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는 조직이 있고, 혹은 뭐 달튼 인베스트먼트, KPMG 거래소, 이렇게 외국 거래소를 사칭해서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유명인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그 경제 유튜버라든지 대기업 회장,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사칭해서 광고를 인스타그램에서 뿌리면서 피해자들을 가짜 리딩방으로 모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어서 마치 주식 투자나 뭐 선물 옵션 거래에 있어서 투자 고수처럼 브랜딩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같은 방식으로 돈을 현취하는 그런 수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M1 파이낸스의 홍재영 교수다, LK 인베스트먼트의 정기름 교수다 라고 사칭하면서 뭐 리딩을 해주다가 돈을 현취하는 그런 범행들이 요즘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리님이 분명히 하나는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변호사로서 말하긴 좀 웃긴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데, 이상한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예요. 그 이상한 사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캐리 트레이드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매일 1%씩 주겠다, 반도체 주식에 뭐 투자하는 자기들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반도체 주식에 자동으로 투자해서 매일 1%씩 수익을 주겠다, 혹은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해서 발전량에 따라서 매일 뭐 1%의 수익을 주겠다, 혹은 상품권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매일 1%씩 수익을 주겠다, 이런 이상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1%라는 거는 1년으로 치면 365%죠. 그러니까 3배 이상, 뭐 1억 투자하면 3억이 되고 이런다는 말인데,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 보면 연예인 사진들을 도용해서 해당 연예인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뭐 후기 동영상도 있고 뭐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가만 들여다보면 그런 사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알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속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대리님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높아심의 얘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발견되는 업체들이 에너지 자산 운용, 에너지 홀딩스, 에코웨이브, 이런 업체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전을 해서 친환경 발전, 파력 발전 뭐 이런 걸 해서 하루에 1%씩 수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 발전을 해서 하루에 1%나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발전만 하면 하루에 1%씩 수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임이 너무나 명백해가지고 대리님 같이 좀 순수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상품권 투자 방식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얘기하는 걸 보면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그걸 좀 싸게 매입하고 그걸 또 조금 비싸게 팔아서 하루에 뭐 몇십억 원 원치씩 상품권을 거래해서 시세 차익을 올려서 수익을 준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큐브 티켓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 말을 보면 하루에 뭐 50억 원 이상의 상품권 하루에만 해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뭐 한 달 기준으로는 몇 천억대 그
그 상품권을 거래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지금 상품권 거래 시장의 현황에 말이 안 되는 약속이고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면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됐겠죠. 그런 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 상품권 거래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인이죠. 뭐 업비트 같은 데 상장이 되지 않는 코인을 뭐 이상한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 IPO 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실존하는 코인을 장외 거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큐브티켓 업체는 되게 웃긴 게 이제 큐브티켓 사기 이렇게 검색하면 본인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게 검색 결과에 떠가지고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큐브티켓을 통해서 에어컨을 샀다, 큐브티켓을 통해 명품백을 샀다라는 취지로 블로그 글을 게시해서 큐브티켓 사기 이렇게 검색하면 큐브티켓 에어컨 사기, 큐브티켓 명품백 사기 이렇게 검색되는 글이 이렇게 뜨도록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본인들이 사기범이라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이거 괜찮은 업체구나 하면서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이런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체방에서 주식 리딩을 뭐 해주다가 뭐 주식이든 선물 거래든 리딩을 해주다가 공모주를 장외 거래로 인수할 수 있다. 공모주, 장외 거래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방에 아주 예쁜 여자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매니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교수, 어쩌고 저쩌고 대표라는 사람이 리딩을 주도하고 있다 하면 이거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의심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 이상한 사업에 관해서는 하루에 1%씩 수익금을 준다, 뭐 하루에 1%, 하루에 2% 이런 식으로 매일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서 연 단위로 보면 뭐 몇백 프로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의심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뭐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1년 수익을 목표로 50%로 잡아도 그거 쉽지 않은 전략인데 이렇게 뭐 이상한 사업에 투자해서 300%씩 수익이 낸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뭐 모습이 보인다면 이거 내가 사기당하고 있구나라고 거의 확신하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니까 그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와, 대표님, 그럼 저 당할 뻔했네요. 만약 저 투자 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리님, 그 신종 투자 사기 수법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저 대리님이나 뭐 대리님 주변 사람들이 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준비하셔야 될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 입금을 하거나 뭐 송금을 하셨을 테니까 입금한 기록을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뭐 폰뱅킹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했다고 하면 어플상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그렇더라도 입금한 기록들은 다 일일이 캡처를 해 놓으시고, 뭐 현금으로 입금해서 전표가 있다고 하면 전표를 꼭 유지를 하셔야 되고, 뭐 은행에 가서 그 뭐 무통장 거래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영수증들은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기 업체랑 의사소통한 내용들을 최대한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체방이나 이런 데서 대화가 오가는 게 있다면 그 단체방을 전체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을 하고요. 뭐 기분 나쁘다고 여기 사기당해서 기분 나빠서 내가 방 나와버렸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 그러면 사실 의사소통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입증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체방이 있었다면 그거 전체를 캡처하거나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단체방뿐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업체, 사기 업체에서 가끔씩 실제 번호로 전화가 오기도 해요. 그 대포폰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그럼 전화가 왔다고 하면 그 핸드폰 번호가 뭔지 기록을 해두시고, 만약에 뭐 자동 녹음이 돼 있다고 하면은 통화까지 녹음돼 있으면 제일 좋은데, 녹음은 없더라도 번호는 꼭 저장해 두셔야 되고요. 그들이 뭐 명함을 주면서 이름을 사칭했다든지 뭐 연락처 이런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명함도 있다면 보관을 해 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료는 꼭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조치를 같이 취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희는 이런 경우에 민사랑 형사 조치를 동시에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형사 고소라는 건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수사하고 처벌을 시키는 절차인데, 이렇게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사실 국내에 없고 막 해외 동남아 같은 데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려놓고 해외에서 범행을 하는
검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검거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잡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하면 합의금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형사 고소 절차만으로는 이런 피해를 전부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민사적인 절차를 같이 병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금한 계좌가 있을 텐데 그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거죠. 그런 건 민사상 가압류 조치가 될 수도 있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지급 정지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을 일단 묶어두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소명해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저희가 찾아오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수하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대포 계좌를 양도한 사람들이나 뭐 대포폰을 양도한 사람들은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아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고, 최후의 경우에는 그런 대포 계좌 제공자들이나 뭐 대포폰 제공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일단은 집행 권한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 재산을 계속 추심하면서 저희 피해 회복을 해 나가시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저희가 입금한 계좌에 있는 돈을 묶어서 거기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니까, 피해를 입으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계좌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계좌를 묶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SNS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부 수림은 그런 피해자분들을 다수 지금 도와드린 경험이 있고 실제로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형사 조치를 같이 취해야 되고 민사적으로는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통장을 가압류하고 지급 정지시켜서 각 업체들이 사용하는 계좌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계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금원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다수의 사건을 맡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고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받은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피해 입은 계좌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좌가 또 발견되면서 해당 계좌를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원을 찾게 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선순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은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신속하게 법무부 수림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각종 조치들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군요. 대리님, 그러니까 이상한 투자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희 회사 일에 정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문제를 해결 완벽한 설명